네, 우리 저기 백승준 교수님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깃든 마을 도시를 만들면 관광객들은 프라하 같이 이제 구름같이 몰려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륭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승재 관장님은 이제 현재의 평택의 관광의 현실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들을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정 토론으로 해갖고요. 먼저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네. 지루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인사한 말에 이어서 추가로 좀 더 두세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수도사에 오기 전에 아까 우리 장승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택에 대한 인식이 이랬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택에 대한 인식은 양봉주, 집장촌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의 세월을 여기 와서 지내면서 또 국비 30억을 들여서 오셔서 깨달음 체험관을 건립한 장 본인의 입장에서 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택은 원효와 의상, 해초의 역사적인 인물이 인연을 맺었던 역사도시고 서울 1등 공신인 원군 장군이 1599년 인민원에 발발했을 때 선무 1등 공신으로 책봉을 받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고 암명의사 박문수 역시 또한 실제적인 인물이 존재했던 역사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서부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오지사 깨달음 체험관이 오늘 최초로 북부 쪽으로 이렇게 강연장을 옮겨봤습니다. 오늘도 지역 예술인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예술 공연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수님들, 지역의 전문 연구가들과도 함께 계속해서 남부 쪽으로 또 한 번 더 한 바퀴 계속 두 바퀴 돌면서 우리 역사문화도시 평택을 알리는데 물론 유명한 그분이 오면 청중들이 그룹처럼 몰려드는 그런 분들도 섭외할 필요가 있지만 전문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연구가들 이분들도 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체험관에서 체험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이 개관된 지 5년 됐는데 거기 안에 조그만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 아닌 방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에 공연장에 공사 발주를 주었습니다. 광무목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역시 우리 지역 공연 예술인들을 창설적으로 초대해서 감동을 주는 오지사 깨달음 체험관, 실제 찾아보니까 보람이 있더라 하는 체험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승재 관장님과 백승준 교수님께서 정말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개특 봉수제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백서를 9월 13일 전달해드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우리 안중에 시민의 광장 1호에서 또 백승준 교수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개특 봉수제 평택 역사문화 유적지 1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보관광과 묶을 것이냐 하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김동연 도지사를 다음 주에 만나고 그리고 유호동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궤도봉수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애안이 서려 있는 여러 옛날 사진들을 그 평화로웠던 사진들을 국회에서 전시하면서 합수를 세련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원주대 깨달은 장관은 5년의 실사와 화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원정 아카데미 공세용 원정 강좌를 전반기에 끝나고 지금 현재 2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연 원주대 깨달은 장관 5년 동안의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었는가? 부실함이 없었는가? 업그레이드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왜 그동안에 무려 30억을 들여서 지은 이 평택의 역사 문화의 자존심 1호인 이곳이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까 정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현지소가 자표 적립이 잘못됐고 장 붙어서 마인드가 없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도 관광 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다국가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받들어 보시면서 평택 깨달음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번 평택 원주대 깨달음 체험관 실상과 화상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개인대학원 봉수대 대책기는 드디어 우리 대한불교 정의종 총무원까지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주대 깨달음 체험관도 더 나아가서는 이 원주대 깨달음 체험관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 평택 관광에 커다란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기폭제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선생님 감사합니다. 수도사와 교토국 봉수대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과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탄은 바로 옆에 오산 비행장이 있어서 훈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토론회 하는 기간 지금 시간 동안에는 다행히 많이 안 지나가서 조금 덜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창무 평택 국제중앙시장 상임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다행이고 앞에 발제해 주시고 강연해 주신 두 분이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런 문제 제기를 평택에 누가 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프라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가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서 프라하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프라하의 르네상스 시절에 건립되었던 훌륭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장동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급하면은 아카이브를 끌고 옵니다. 어느 지역에도 못 사는 지역의 아카이브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태백 광부들이 살았던데 그걸 아카이브 한다고 보수를 했는데 계속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자랑스러운 것이 보존이 되지. 우리가 60년대, 70년도에 여기 한번 정비가 됐는데 우리가 없을 때에 살기 위해서 손으로 콘크리트를 비벼서 만드는 건물들이 여태까지 있는데 여기를 좀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카이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예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평택에서 과연 죄송합니다. 그렇게 없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평택에서 과연 이런
60년대, 70년대에 조성된 뒷골목에 부서져가는, 무너져 내려가는 건물들이 있는데 과연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승종 교수님께서 정말 이거는 현재의 역사의 위상에 맞는 정도로 미국화된 거리를 제대로 꾸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제안을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말 역사적으로 다 판단하셔가지고 좀 이거를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올 겁니다. 네. 둘째는 장승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 없는 축제, 과연 이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축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고, 올해 보령 어도 축제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11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에서 계속 비슷비슷한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둘째로 군사시설에 관광자원화가 미비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 쪽에 지금 이 교류센터가 있는 자리가 16,942평입니다. 여기를 활성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는 걸 유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2017년부터 얘기를 해갖고 와서 작년에 360억 규모의 우주항공 체험관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올렸는데 탄핵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송탄은, 신장동은 공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 장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퇴역한 군사 장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리에는 육군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홈리나 그 다음에 전투, 탱크 이런 국산 장비가 아닌 미군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부대 담 옆쪽으로다가 조성이 돼서 해야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데, 지금 관광가에서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젊음의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젊은 거기 왜 갑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데, 그런 쪽에서 전혀 지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송탄 쪽은 계속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송탄뿐만이 아니고 안정리에 밀리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것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역사적 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난주에 그저께 백 교수님께서 원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백승종 교수님 한 번만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자원화가 교과서에서 나온 거 위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원균장은 충분하게 교과서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관광자원화 못하는지. 둘째는 정도전 사장도 과연 이렇게 투어로다가 한번 지나가는 걸로 저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한 관광자원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뭐 체육관인가 뭔가 있죠. 거기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들어가서 보니까 서봉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글씨 하나 쓰고 갔다고 전설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전시관인가 체육관인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모든 법령과 기틀을 잡은 사람이 쓴 사람이 정도전인데 후손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팽개친다는 건 저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아까 시티 투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티 투어가 당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유감스럽게도 평일날 보면은 평택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거를 만약에 우리 수도사에서 템플 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1박을 하면서 저녁 때는 거기서 먹고 아니면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1박 2일로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로 이거를 기피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아마 숙박시설이 꽤 될 겁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온 가족들이 거기서 1박을 하면서 평택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해 주신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신 것과 이제 제안이 섞여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교수님과 관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송도하 송탄지구 국제화 혁신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송탄 혁신회 회장 송도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신장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하면서 송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도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대사님도 그렇고 이런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저희 평택에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정창모 회장님 때문에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평택시에서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이용을 해서 관광 이렇게 그런 단지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여를 갔었는데 그 부여 같은 경우에도 그 배우 박시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팬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여시랑 같이 그 부여에 있는 유적지들이랑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박시우라는 사람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같이 해서 그 부여시랑 해서 그 팬미팅하는 그 분들이랑 해서 그 역사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데를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관광 그런 거를 만드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 혁신회랑 그 저희 평택국제중앙시장도 저희 시장에 보시면 뭐 햄버거, 부대찌개 유명한 것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을 송탄 파워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평택의 빵을 좀 유명한 빵을 만들고 싶거든요. 에어쇼, 할로윈 축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봤을 때 저런 분들한테 우리 그 평택의 특산물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면은 좀 재밌는 게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에어쇼를 할 때는 비행기 빵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할로윈 축제 때는 귀신빵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주에는 초코파이 그리고 대전에는 성심당식으로 해서 평택에는 그렇게 전국에서 알아주는 빵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방송에 많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SBS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프로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절에 가가지고 그 사찰 음식이랑
그리고 무건수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택에도 이렇게 정말 멋진 수도사라는 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이런 걸 프로그램식으로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면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풍부한 자원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송덕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한두 분 말씀 더 듣고요. 예. 평택에는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행사도 치르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작은 돈으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뭐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행사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템플 스테이와 명상의 길과 깨달음의 길을 좀 단조화 있게 개발을 해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안성천 개발을 이제 그 하는데 이번 주 28일 날 저녁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서부역에서 거기까지 뭐 숲길 조성 뭘 하겠다고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뭐 작품을 내놓을 건지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문경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평택은 뭐 돈 받을 데가 없다 그러지만은 그 문경 세제 일관문, 상관문을 두고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돈 받고 이쪽 경상도에서 가면은 거기서도 두 군데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그 이제 내장산도 가봤지만은 문경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과 축제를 하는데 보름만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막 부스를 차려놓고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 어제 거기에 가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암행어사 빵, 마페떡 그 두 가지를 상품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봉규를 우리 장승현 관장님한테 내가 김봉규를 드렸는데 아니 세상 보면은 진짜 여기는 뭐 암행어사 빵 무슨 뭐나 많이 있고 한데도 늘 이제 그 상품 개발 같은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도 마페떡하고 뭐 암행어사 빵 하니까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사. 그 사과 축제 보름을 하는 거예요. 10월 15일부터 말까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참 평택은 정말 잘하고 있다. 뭐 아까 그 농악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농악하면은 평택이잖아요. 사실 농악하면 평택이고 김득수가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세계를 뭐 그냥 공연하는 장이고 그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농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뺏겼잖아요. 안성은 그 사이에 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우도의 축제를 뭐 아주 대단한 축제로 성장을 시켰는데 여기 왜 그랬냐? 그냥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느라고 농악을 발전시킬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그걸 어느 지역에서 거기 차지하느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평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평택은 어느 것이 됐든 간에 그래도 다른 데서 좀 안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무슨 아까 오산 비행장 안정이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어떤 안보 관광을 띄워서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규모를 키워서 좀 한다든지 뭔가 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 거기서 그 사과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과가 뭐 종류가 많다고 그래요. 저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 한결같이 머리에 막 이제 사과 같은 거 깎아가지고 썰어서 놓고 이렇게 시식을 하게끔 쫙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감홍이라고 하는 그 사과가 있대. 감홍이 당도가 제일 높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병이라는데 일반 상인들이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대한민국에서 좀 명성을 떨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축제를 해서 잘 발전시키면은 사실 서울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교통 좋고 문경은 가려면 힘들잖아요. 관광버스 타가야 하는데 그래서 평택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관광에 완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시하고도 협력을 하고 해서 좀 대표적인 축제를 명분 있게 뭐 이게 안보 관광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 군에 관한 뭐 안보에 관한 거는 평택이 중심에 설 수 있다 사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것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배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예, 저 템플스테이나 그리고 이제 순례자의 길 그렇게 종교를 넘어서 이제 화합의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평택은 잠자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송계에 빠졌었는데요. 우리 소탄의 그 보국사 법변 스님도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보국사가 그 도울 국자, 나라 국자.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영국사라든가 수국사라든가 그런 절들의 위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봉은사, 봉선사 이런 데를 이제 돌아가신 왕족, 왕릉 등을 이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국사는 아직 찾아낸 역사는 없는데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와서 저는 이제 3년 전에 주지를 맡았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한만 봐도 대웅전의 방향이 가운데로 딱 있지 않고 양쪽 건물이 대웅전을 시위하는 게 아니라 대웅전이 옆에 있는 건물에 처마 끝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걸어가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 나침반 같은 거 놓고 살펴보니까 경복궁 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시에 그 창건할 때는 왕실과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국자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연도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조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다면 민간에서 그 점을 애석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라를 돕겠다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절의 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성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중, 동고, 요즘은 신안중고로 바뀐 그리고 이제 중대를 나왔는데 이제 안성중대는 서울 중대이긴 하지만 저희는 1, 2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른 대학과 다르게 특화한 그런 대학에서 우스갯소리로 중대 나와서 중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현재는 누가 와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이름을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좁아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스님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행자 생활을 한 달 동안 지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출퇴근 행사가 됐고 갔다 와서 여기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든 뭘 하든 너희 방을 만들 거다 이렇게
제가 또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늦게서 출발했지만 참가를 했지만 두 분 발표자께서 우리 평택 그리고 신장동의 이제 관광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광중고등학교 뒤쪽 산을 지금 독돈산이라고 바꿔부른다고 하셨고 충원산이라고 옛날에 했고 현충도 불렀던 기억도 있었던 것도 같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영국사라는 다녔었는데 한때는 어쨌든 그 충원산 덕동산을 아침에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호하고 나서 내려가면은 그 동네와 그다음에 산 그 경계쯤에 내려가면은 그 구린내가 납니다. 제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가 고장나가지고 거의 맡지 못하는 개인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어렸을 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현충탑 또는 충원탑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써있던 글을 제가 기억합니다. 길손이여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고이 장들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을 만큼 그 어떤 것이 그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의 탑, 그분들을 기리는 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거나 별반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하나를 어떤 지금 중진숙녀가 된 이 사람의 가슴에도 남아있을 만큼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이 실제로 제가 동중 다녔을 때 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의 친구분이 한강 여고 선생님이셨어요. 저 국어 전공했고 그분이 쓴 소설 제목을 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그것이 회색 도시라고 우리 평택을 묘사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바이든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얘기하기를 그 평택 비행기에서 봤을 리가 없는데 삼성 사옥이 굉장히 크고 멋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방위비를 이렇게 조금 내서 안 된다. 5배 올려라 라는 얘기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놈이나 그놈이나 이렇게만 말했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나는 어떠한 역할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나라가 5배를 갑자기 올려줘도 된다고 미국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재력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의 자산을 잘 발굴해서 잘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모임이 굉장히 뜻있는 일이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실 것이다. 또 저도 되는데 어떤 길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수도사 정문 큰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 전기준 회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이동 방위협의 회장을 맡고 있고 국제중앙시장 상인회 감사를 맡고 있고 또 혁신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최측에 말씀드릴 것은 평택 문어대사 깨달음 체험관 특별 강연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상인회만 알고 모른다고요. 홍보 부족으로 너무 느껴졌고 그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누워서 춤바퀴인데 지금 신장동 주민협의체가 4개 단체가 있어요.
그 단합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는 그 할로윈데가 29일 날 있는데 이제 같이 나눠 먹기 시켜요. 본래끼리. 본래 초창기에는 저 신장동 국제중앙시장 사진의 성도학 회장님께서 3년 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시에서 중지시키는 이걸 강압적으로 자비 들어가 했는데 한 2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장선 시장님이 이제 뭐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지가 나와봤는데 정보를 듣고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6천만 원이 추진되어 있었는데 정장희 시장이 보시지만은 이제부터는 측정을 1억을 해주겠다. 내가 행사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거 그루센터에서 어떻게 했는가 팀장이나 업체하고 해가지고 지금 소득물거리만 행사를 한대요. 그래 왜 신당동 부재철길이 좋은 철길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 하냐? 하여튼 안전위원성 때문에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어제 밤늦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행사 대표한테 왜 안 해주느냐? 안전하게 해주고 물론 철길이 있으면 광고를 깔고 하고 행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오늘 6시에 행사 대표하고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누구 말만 또 오래야 애기도 오래야 젖준다고 오래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근데 이 행사를 할로윈 29일 날도 좀 오셔가지고 평택 어느 대사 재령 체험관 강연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은 여러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시민들이 와셔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고 홍보 부족이라고 느낍니다. 정도전이나 암영의사 이런 분들도 알려야 방문수 같은 사람 알려야 되는데 몰라요. 평택 지역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하고 부산에 있는 거 모른다고 그걸 알려줬으면 홍보가 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더우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말씀을 드릴 거는 있지만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 관장님의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로부터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점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역시 아까 제가 제 발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냥 올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뭐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그 스토리, 그 신념, 그 가치관, 그 의식, 그 삶의 방식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빛이 나서 건물도 되고 예술 작품도 되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오쇼 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제가 결국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좀 내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적 성찰이 없이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오라고만 해가지고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채우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한 가지 해보고요. 그 좀 주제넘은 생각이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내성이라고 하는 그 안내자, 살필 성자, 내성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보다 뭐 내성만 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축제, 대표 인물, 대표 문화유적 다 필요하죠. 그래 과연 그 대표는 뭐가 대표인가? 그것도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저는 이게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지금 여러 해 전부터 막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문제를 막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홍보가 안 되냐, 왜 뭐가 대표냐, 도대체 평택 뭐 하는 거냐 이런 그 질타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저는 그 사실은 우리의 성공을 약속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사 김정희가 그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김상우죠. 김씨니까요. 김상우로부터 편지를 받고서 답장을 쓰는데 그 답장 중에 나오는 대목이 그거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아빠 나 아무리 글씨를 써도 아빠처럼 글씨가 안 돼. 글씨가 진짜로 안 되는 거야. 한자 쓰고 또 한자 쓰면은 도대체가 앞에 자고 뒤에 자가 맞지가 않아. 그런 불평을 아들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추사 김정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 한마디의 탄식이 사실 나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다. 바로 너의 오늘의 그 탄식이 너를 훌륭하게 만들 거라고 나는 믿는다. 따지고 보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추사 김정희 부자간에 주고받은 그 편지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는 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아까 일정이 제가 그 1시간 정도 준 줄 알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30분을 더 해가지고 그냥 그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만 아무튼 간에 저는 관광업계에 근무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상품을 생각합니다. 문화가 역시 상품이 좋아, 상품이 좋으면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미 봐서 저는 아까 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상품을 제가 수도 정모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잠을 자야만이 그 지역에 그때 말 보여져집니다. 왔다가서 대통령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입장을 내야 되고 입장을 내야 되고 치료하고 치료가야 치료비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박 당일 치기보다는 시험 1박 2일 그런 그 치료형 상품을 봐서 제가 수도사역 전문 우리 방수 사무국장님한테 마시고 조만간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더불어서 서부 지역에 아까 서부 지역 중심을 둬야 될 곳이 서부에 많은 그런 역시 그런 자원과 그다음에 또 수도사 또 그다음에 식복사 또 더불어서 이제 또 제가 신장동에 있고 그래서 서부 쪽 시작해가지고 이 동해 여기 북부 쪽이 그 동부 쪽까지 해가지고 아니 1박 2일 체험 상품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냈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만간에 우리가 가서 하지 못하니까 민주들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프로그램이다.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특별 강연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회는 유럽 문화 이해와 평택 문화 이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청중에서 이제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백승정 교수님, 장승재 관장님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오늘이 좀 더 이제 한 발짝 그리고 혹은 여러 발짝을 나가는 아마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